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4월 1일이 됐네요. 4월 1일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벌한 하루가 지나갔네요. 정말 폭풍처럼 매도가 나온 하루가 지나가고 오늘 미국 시장이 반등을 해주기를 간절히 바랐는데 생각보다 크게 또 선물 시장은 많이 박살이 났었는데 생각보다는 크게 하락하지 않는 약간 강보합이나 보합권에서 마감이 될 것 같은데 이렇다면 오늘 한국 증시는 의외로 또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다는 생각도 좀 들어봅니다. 네. 여전히 시장은 불확실성, uncertainty가 시장을 지배한다. 자본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이 불확실성. 이게 없어지려면 100% 관세를 따르든 1000% 관세를 따르든 4월 2일이 지나가야 되고 그 내용 안에서 이번으로 거의 다 마무리가 돼가는구나. 또 향후 추가 관세나 이런 것들 물론 있을 수 있지만 뭔가 좀 클리어하게 매듭이 지어져야 되는데 당연히 트럼프는 절대 한 번으로 끝날 가능성이 없어 보이죠. 말을 안 들으면 또 추가로 때릴 것이라는 여운을 남기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지속적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어제 이제 한국 시장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건 공매도죠. 이 방향성이 어느 정도 정해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첫째는 고평가, 고평가는 확실히 때리고 있고 두 번째 실적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섹터들 대표적인 2차전지죠. 2차전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경쟁 관계에 있어서 뭔가 지고 있는 태양과 같은 섹터, 한미 반도체와 같은 섹터에서 경쟁이 심하고 뭔가 맛이 가는 그러한 섹터에 속한 종목들은 확실히 공매도를 맞고 있다. 그리고 좀 커야 되죠. 종목이 커야 되는 종목들. 일단 대형 우량주 중에서 고평가되거나 실적이 안 좋거나 섹터 경쟁에서 좀 뭔가 이제 위에서 꺾여 내려가는 그런 섹터들에 대해서는 속한 종목들은 확실히 공매도를 맞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번 이제 분석을 해드렸는데 이 공매도가 한 달은 가더라. one month 최소한 과거 공매도를 막은 다음에 다시 재개했을 때 한 달 정도는 외국인들의 공매도가 나오더라. 그래서 이제 시작이니까 4월 중순까지는 제가 수그리고 있으라 제가 봐서는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정도면은 거의 공매도는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때 사야죠. 그때 실적이 턴 어라운드 하거나 괜찮은 종목들을 섞어서 사면 충분히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 두 번째, 이렇게 세계 경제가 박살이 나면 우리가 몰랐던 기준금리 인하가 올해 뭐 한 번이나 두 번이었는데 세 번까지 갈 수 있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이게 이제 시장을 좀 돌려 세울 그런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네 번째로는 미국이 이제 공매도와 관세를 때린다, 공매도 아닌 관세를 때린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세금을 인하해주는 그런 세금 감면 프레임이 들어온다면 주식 시장은 4월 당장은 아니지만 5, 6, 7 정도에는 반등이 한 번 올 것 같다. 그럼 문제는 이 한 달을 어떻게 버티느냐, 심지어 2주를 어떻게 버티느냐. 여기에 너무 많이 스크래치가 나면 반등해봤자 본전 바로 아래 이 정도밖에 반등이 안 하는 거죠. 이러한 사이클을 어떻게 잘 지켜내느냐가 현재 투자의 핵심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높은 고차원의 방정식이 펼쳐지고 있는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일 주가를 보면 다우는 플러스 0.97, 나스닥은 마이너스 0.4, S&P 500 0.6 플러스 0.64. 주식시장의 생각과 달리 그렇게까지 미국 주식시장이 망가지진 않았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한국 주식시장은 어느 정도 또 반등의 모습도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 이 가능성, 희망을 좀 가져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금일 주가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악관 미국을 불공정하게 대해온다는 관세부가 대상이다. 더티 15, 15개 국가에 집중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또 불공정하게 대해 모든 나라는 다 관세 대상이다라고 또 뻥을 치는 거죠. 한국 원달러 환율이 1413.75원에 마감을 하면서 1월 전고점을 다시 위협하는 그러한 원화 약세. 여기에 이제 극단의 이제 정치적 불안이 지금 한국 시장에 들어가 있는 거죠. 네, 현재가 뭔가를 빨리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내부에 다양한 갈등이 좀 있는 요인이 아니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결정을 해서 이 불안을 해소해야 된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증시는 테슬라 1분기가 차 생산에서 인도하는 차량 수가 상당히 8.5%나 전월비 대비 감소할 거다. 이걸로 5% 가까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 폭탄으로 특히 기술주들이 많이 두들겨 맞이죠. 네. 아니 자동차를 때리고 뭘 때리는데 왜 기술주들이 많이 두들겨 맞을까? 이런 걸 보면 결국 기술주들은 이제 기술 개발이나 이 모든 것들이 됐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B2C로 소비를 좀 증락시켜야 되는데 이 소비가 감소하는 반도체, 특히 핸드폰이나 이런 종목들, 뭐 PC, 노트북 이런 것들 전부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한 그런 소제품이더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의 추가 하락. 그 다음에 늘어날 것은 더 이상의 아주 과감하고 낭비적인 데이터 센터 투자라든지 GPU 투자라든지 HBM 투자를 좀 줄이겠다. 이러한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거죠. 회사가 이제 어려움 속에 속하면 가장 먼저 들은 게 투자 아닙니까? 여기에 유탄을 맞은 게 반도체와 AI 쪽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가장 많이 출렁이고 가장 많이 그동안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많이 받았지만 여전히 그나마 매도를 할 만한 업종은 이거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중국의 강력한 도전이 나타나면서 미국의 반도체와 AI가 관세와 연계가 돼서 경기 침체까지 섞이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섞이면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좌우간 트럼프 관세가 빨리 4월 2일 날 뭐 해방의 날이 되든 뭐가 되든 빨리 끝이 나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시장 주요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트럼프 모든 국가 대상 관세 검토. 미국 3월 시카고 PMI가 발표된 47.6으로 예상치는 상회했지만 16개월째 위축이다. 50 이하에 있다는 거죠. 골만삭스 S&P 500 연말 목표 지수를 6,200에서 5,700으로 내렸다. 이건 사실 전혀 쓰잘데기 없는 거죠. 네. 금값이 온스당 3,15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사람들이 뭔가 불안하면 금으로 가는 거죠. 트럼프가 젤렌스키가 광물 협정 철회를 시도하죠. 나토 가입은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한 거죠. 네, 너무 이거 불공평한 그런 협정이다라고 해서 좀 불만을 표현했던 것 같은데 머스크 테슬라 주가 반토막 내 탓이다 인정을 했지만 지금이 매수기이다라고 또 플러팅을 하는 거죠. 네, 아주 X 같은 거죠. 네, 트럼프하고 머스크는 욕을 안 할 수가 없죠. 네. 프랑스 당국 애플에 2,300억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 상당히 완화된 것 같아. 5천억 이상 때릴 것 같은데 일본 정부가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에 7.9조 원을 추가 지원을 했다. 우리나라도 지금 반도체 기업에서 뭔가 지원을 좀 해줘야죠. 2차전지, 반도체, AI 뭐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먹고 살만한 뭐 바이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육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새로운 정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낡은 정부를 가지고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새 정부 누가 되든 새로운 리더십 새 정부가 좀 필요합니다. 주요 금융지표 및 주가 취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살짝 상승해서 103.860, 103에서 머물러 있는 모습. 그나마 달러가 추가 약세로 가지 않고 103을 바닥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온달러는 1474.02원에 마감을 했네요. 네, 새벽 2시에. 네, 채권금리 한번 봅시다. 2년짜리는 3.898. 와, 오늘도 빠졌네요. 1.3bp 하락. 20년, 10년짜리는 4.223, 3.2bp 하락. 장기금리가 많이 빠진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장기금리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WTI 가격은 71.51달러, 3.1% 상승하며 70달러를 회복하는 모습. 네, 금 가격은 3,156달러까지 올랐는데 3,156달러 대단합니다. 이러다가 정말 4,000달러 가는 게 아닌가. 제가 보니까 어제 뉴스 보니까 탤런트 전원주 아줌마가 금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데 굉장히 머리가 똑똑하신 분이죠. 네, 그분은 아주 재테크를 잘 하시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모조리형 테슬라는 1.74% 하락, 258달러. 엔비디아 마이너스 1.69, 107달러. 팔란티엄 마이너스 2.53, 83달러. 메타 플랫폼스 0.11% 하락, 576달러. 인라인밸리는 0.44% 상승했네요. 826달러. 그나마 금리가 하락하니까 제약바이오는 좀 살아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은 1.48% 하락해서 166달러. 마이크론 마이너스 1.68, 86달러. TSMC는 오늘 상승했네. 165.69달러. 비트코인은 살짝 상승해서 82,639달러까지
돈이 금으로 가지 비트코인을 안 오는데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에 대해서 약간 세상 사람들이 물음표를 치는 것 같아요. 네, 물음표를 치는 것 같고 트럼프의 모든 비트코인 사랑이 어느 정도 좀 멈추어 좀 주춤한 듯한 느낌? 네, 이런 느낌도 비트코인에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제 모 리포트를 읽다가 굉장히 재밌는 리포트를 하나 봤는데 패권적 건국 경제, 공화당 정부의 공급 경제 앞에 패권적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트럼프의 공급 경제를 패권적 공급 경제다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내용이 참 재밌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화당의 공급 경제가 한 발 더 진보된 개념의 이 관세 전략이다. 네, 공급 경제, 관세도 공급 경제학으로 보는 거죠. 네. 공급 경제학은 감세 정책이 오히려 재정 적자를 줄이고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고 주장을 한다. 감세 정책이. 그런데 여러분, 뭐 저도 이제 대학원 때 이제 경제학을 해서 아는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60, 70년대, 80년대에는 세금이 뭔가를 인센티브를 주고 기업들을 달리게 하는 거 지금도 세금 감면하면 상당히 좋은 면에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지금은 세금 감면 좀 해준다고 글로벌 시장에서 뭔가 더 열심히 일하고 개발하고 기술 개발하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요인은 될 수 있지만 이렇게 세금 감면한다고 갑자기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기고 그렇진 않다는 거죠. 세금보다는 세금 보통 15%에서 20% 내지만 우리가 스타트업을 하고 뭔가 기업을 창업하고 이런 건 20% 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돕기 위한 거지. 결국은 미래 먹거리,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만들었을 때 흥분성, 이러한 것들을 자극하는 게 훨씬 더 니즈를 자극하는 게 더 좋지. 공급 경쟁은 저는 개인적으로 세상을 살릴 경쟁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거는 공화당 쪽의 근거는 감세가 가계의 노동 공급과 기업의 투자를 자극해 오히려 생산을 늘리고 세수를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규제 하나도 마찬가지 논리가 적용이 됐다. 공급 경제학은 역사적으로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 공화당 정부가 취해온 공급 경제. 실증적으로 공급 경제학이 성공했다고 평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레이건이 1981년 세금 감면과 아들 부시 세금 감면 2001년, 2003년은 경기 침체, 1980년대 경기 침체와 1981년에서 82년 또 2001년 경기 침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 세금 감면 제도가 나타났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통화정책 스탠스도 완화 적용 방향으로 바뀌었다. 당연히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세금도 감면해주고 금리도 낮췄는데 이후 성장 회복의 원인이 세금 감면 때문인지 아니면 돈을 많이 풀어서 극복을 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칼로 무 자르듯이 가르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럼 세수, 돈 들어오는 거로 평가 기준을 보면 레이건 행정부의 감세 정책은 실패했다. 네. 1차 공화당이 리드했던 레이건 정부의 감세 정책은 실패했다. 레이건 행정부 시절 GDP는 줄어들고 재정 적자가 아주 크게 확대되면서 문제가 크게 발생했죠. 이러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는데 반면에 아들 부시 집권 시기에는 세입이 소폭 증가했다는 거죠. 그러나 아들 부시 집권 기간 세입이 증가가 공급 경제학이 작동했기 때문인지 부동산 버블로 이어진 완화적인 금융 환경에 기인한 것인지 역시 단정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 애널리스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애널리스트는 관세 정책을 어떻게 봤느냐? 관세 정책도 공화당의 공급 경제의 하나의 이론이다. 하나의 방안이고 하나의 툴이다. 이렇게 이분은 본 것 같아요. 트럼프 관세 정책의 중요한 목적은 제조업 부활이죠. 네, 미국의 제조업 부활. 미국은 주지하다시피 경제력과 군사력이 있어 세계 1등이죠. 이러한 패권을 이용해 미국 기업의 리시어링, 더 나아가 해외 기업이 미국에 판매하는 재화와 생산을 미국에서 하라는 게 이번 관세 정책의 핵심이다. 공급 경제학의 초점이 재화와 서비스 공급 확대를 통한 성장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관세 정책은 공급을 늘리는 목적의 공급 경제학과 맥락이 일치한다. 이렇게 공화당의 한 주류와 맥락이 일치한다. 정통의 공화당 정책에 그걸 상당히 업그레이드한 것이다. 이걸 미국에서 생산하는 제조 부활이다. 이 제조 부활이 없으면 미국은 지속적으로 싱킹 가라앉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트럼프 관세 정책의 경제 철학을 패권주의적 공급 경제라
이렇게 명명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공급 경제이지만 그 앞에 패권주의죠. 과거에 리더들이 쓰지 않았던 어떤 강압적인 패권 경제 그런 전략을 쓴다는 거죠. 에너지 정책과 정부 지출을 축소하는 움직임도 패권주의적 경제학 틀에서 봐야 한다. 에너지 정책은 관세로 일시적으로 높아지는 인플레이션을 상쇄하는 목적도 분명히 존재한다.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인플레이션이 상승한 부분을 에너지 부분을 좀 활성화시키면서 가격을 내리면서 이것을 밸런스를 맞추려는 그러한 모습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낮아지면 미국에서 생산을 늘리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유리하다는 거죠. 네, 필수 조건이다. 당연히 전력 요금이나 에너지 요금이 싸야 미국에서 제조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지금의 트럼프 정부는 보고 있다는 거죠. 네. 정부 지출 축소도 재정 적자 축소를 해서 금리를 낮추기 위한 거다. 계속 재정을 늘리면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데 그러면 채권 수급에서 깨지면서 채권 금리가 내려오지 않는다. 네. 낮은 금리가 장기적으로 미국 제조업 부활에 유리한 환경이다. 이렇게 보면서 현재 트럼프의 그러한 관세 정책도 결국은 공급 경제의 한 일환으로 미국 내에서 제조업을 부활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쉽게 하루 이틀 내에 물러날 것 같진 않다. 이걸 실험하는 거죠. 이렇게 이 애널리스트는 봤는데 굉장히 잘 쓴 애널 리포트였습니다. 네, 결론 들어갑니다. 모레 저녁에 발표될 상호관세 불확실성 리스크가 여전히 글로벌 시장을 강타 중이다. 전일 시장은 가장 충격이 클 것으로 전망되는 유럽, 아시아, 그중에 중국, 일본, 한국, 대만 등이 포진돼 아시아 증시가 가장 크게 하락한 하루였죠. 네, 더티 15에 아시아 국가가 많이 들어가죠. 문제는 이 선반영 정도와 불확실성 제거 여부가 핵심인데 최소한 일주일은 지켜봐야 한다. 이번 주까지는 최소한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서서히 이 아수라장이 끝나면 정말 주식시장은 반등할 것인가? 반등한다면 어느 섹터, 어느 종목을 공략할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일주일 다음 주까지는 좀 견디며 열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한국 시장 공매도는 오늘도 이어질 거로 예상돼 추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일단 고평가 종목, 그 다음에 향후 산업 전망에서 마탱가리 가는 종목, 실적이 안 좋을 종목, 관세 피해주 이렇게 딱 공매도가 치는 종목이 거의 정해져 있다는 거죠. 네, 어느 정도 방향성이 정해져 있습니다. 반대로 미래가 어느 정도 밝다고 예상되는 조선이죠. 조선, 방산 등은 공매도를 피해가는 모습이 어제 나타났습니다. 좌우지간 외국인의 변동은 자주 일어나는 관계로 이번 주 내내 지켜보는 보수적 스탠스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과거 외국인은 공매도 제거 시 한 달간 공매도를 집중했다는 거죠. 네. 공매도 한 달간 이어졌던 그런 특성을 좀 잘 이해를 하면서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달간 이어졌다. 한 2주 정도 많이 치고 그 다음에는 좀 줄어들긴 했지만 한 달간 내내 이어졌다는 걸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이 쑥그리고 웅크리고 그 열공하는 이 삼박자 이거 이외에는 현재의 장을 이겨나갈 방법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눈에 들어오는 종목은 없습니다. 네, 방산주, 조선주 일단은 뭐 어제 많이 빠지지는 않았지만 반등할 때는 오히려 소외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크게 올랐습니다. 다시 PBR이 0.86, 1배에서 내려와 있고 퍼도 9배에서 8.7배로 밸류에이션이 툭 떨어져 있죠. 이러한 것들은 한국 주식시장의 바닥은 2,500이나 2,400 어느 정도 바닥은 지켜줄 수 있는 밸류에이션 매력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 따라서 이 아수리장이 끝나면 한국 쪽으로 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니까 이 2주 정도만 잘 견뎌보자. 이렇게 결론 내드리고 싶네요. 여러분 힘을 냅시다. 좀 웅크리고 있으면 지금은 팔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무조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웅크리고 앉아서 견디셔야 합니다. 이미 다 두들겨 맞은 면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에 많은 자료들이 있으니까 함께 보시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유료니까 충분히 생각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즐거운 화요일입니다. 어제 많이 터졌기 때문에 오늘 미국도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또 윗꼬리를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쫓아가면 안 된다. 그렇죠? 네. 웅크리고 쓰구리고 공부하자. 2주 정도 지난 후에 그때부터 매수하자. 뭐가 올라갈지는 지금 모르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담고 오늘 하루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냅시다. 같이 힘냅시다. 매일 30년 펀드 매니저도 많이 터집니다. 엄청 터집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